오늘 5경기 단순 승패 예측 아닙니다. 점유율이 아니라 구조, 이름값이 아니라 전환 속도, 그리고 세트피스와 세컨볼. 오늘 경기는 전부 공간을 누가 먼저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3월 4일 해외 축구 5경기 흐름과 상성 중심으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1경기 분석 네이메언 vs 아인트호벤. 네이메언 전술 핵심. 네이메언은 3-4-1-2 포메이션입니다. 3백이 박스 앞을 두텁게 형성하고 윙백이 넓게 전진하는 구조죠. 핵심은 단연 오가와입니다. 제공권과 헤더 타점, 그리고 마무리 능력까지 겸비한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우아이사는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를 끌어내고 체리는 3-4-1-2의 일자리에서 마지막 키패스를 책임집니다. 공격 패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후방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체리를 거쳐 좌우로 한 번 더 흔든 뒤 오가와에게 크로스. 첫 번째 크로스, 그리고 흘러나온 세컨볼을 우아이사와 체리가 다시 잡아 중거리 슈팅 혹은 체크로스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전환 수비입니다. 윙백이 높게 올라간 뒤 하프 스페이스 뒤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되고 중원 숫자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즉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면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팀입니다. 아인트호벤 전술 핵심. 아인트호벤은 4-2-3-1. 비어르만이 더블 볼란치에서 전개 방향을 조율하고 사이바리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파고드는 자원, 드리우에크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사용하는 윙어입니다. 전반에는 템포를 넓게 벌립니다. 좌우로 흔들며 공간을 만들고 풀백과 2대1 패턴으로 사이드를 깊게 찌릅니다. 그리고 후반.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아인트호벤은 세컨 찬스를 우연이 아니라 의도로 만듭니다. 첫 번째 크로스, 수비와 타깃이 충돌, 깔끔히 정리되지 않는 볼. 이때 사이바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볼이 곧바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누가 첫 번째 크로스를 성공시키느냐보다 누가 두 번째 볼을 지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네이메어는 오가와의 제공권으로 승부를 걸겠지만 윙백 복귀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하프 스페이스가 열립니다. 후반 60분 이후 아인트호벤은 박스 주변 세컨볼 존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을 계속 끌어올리며 공격 파동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메언이 초반에 선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수비 블록이 박스 안으로 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전개 안정성, 이선 침투 빈도, 세컨 찬스 설계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골 기대값은 아인트호벤 쪽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네이메어는 오가와의 제공권이 살아야 하고 아인트호벤은 세컨볼이 반복되면 결국 한 번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후반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 분석 본머스 vs 브렌트퍼드. 본머스 전술 포인트. 본머스는 4-2-3-1. 최전방에는 에바니 우송이 버티고 있습니다. 등지고 받아내는 능력, 니어 포스트 침투, 박스 안에서는 단 한 번의 터치로 슈팅 각을 만드는 자원입니다. 라얀은 속도가 살아있는 침투형 자원입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통째로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크루피는 이선 중앙에서 연결고리. 템포를 끊지 않고 짧은 패스로 전개를 이어주는 타입입니다. 문제는 수비 구조입니다. 양 풀백의 오버래핑 비중이 높습니다. 공을 잃는 순간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 구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감당해야 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 밀릴 경우 상대 이선에게 중거리 슈팅 각을 쉽게 내줄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첫 번째 헤더는 걷어내도 두 번째 볼 위치 선정과 마킹 전환이 늦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즉 공격은 날카롭지만 세컨드 볼과 전환 수비 안정성이 관건입니다. 브렌트퍼드 전술 포인트. 브렌트퍼드 역시 4-2-3-1이지만 이 팀은 디테일이 강점입니다. 티아고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 볼이 떨어질 지점을 미리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샤데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찢는 침투를 반복합니다. 야르몰류쿠는 중원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타입. 두 번째 볼 경합과 압박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장신 자원들이 니어 포스트로 짧고 강하게 러닝. 1차 경합을 만든 뒤 박스 바깥에서 티아고와 이선 자원들이 리바운드 슈팅을 준비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된 패턴입니다. 첫 볼 처리에 수비가 몰입하게 만들고 두 번째 상황에서 집중력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세트피스 세컨드 볼. 본머스는 라얀의 침투와 에바니 우송의 마무리로 한 번의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풀백이 동시에 올라간 뒤 공을 잃는 순간
티아고의 방향 전환 한 번, 샤드의 뒷공간 침투 한 번이면 라인 간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브랜트퍼드는 단순 크로스가 아니라 컷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섞어 수비를 안팎으로 동시에 흔드는 팀입니다. 경기가 팽팽해질수록 세트피스 한 번의 균형이 깨질 확률은 올라갑니다. 본머스는 첫 번째 볼은 처리해도 두 번째 볼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브랜트퍼드는 이미 준비된 니어 포스트 러닝 리바운드 슈팅 루트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더 단단한가의 싸움입니다. 세트피스 완성도, 전환 상황 디테일, 세컨드 볼 반응 속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기대값은 브랜트퍼드 쪽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됩니다. 본머스는 한 방이 있고 브랜트퍼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전일수록 구조가 있는 팀이 유리합니다. 경기 분석 에버튼 vs 벌리. 에버튼 전술 포인트. 에버튼은 기본적으로 4-2-3-1. 하지만 수비로 전환되는 순간 측면 자원이 깊게 내려오면서 사실상 5백에 가까운 형태를 만듭니다. 이 팀의 핵심은 세컨 존 장악입니다. 바리는 전방에서 끊임없이 라인 사이를 찌릅니다. 뒷공간 침투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상대의 첫 빌드업 패스를 방해하고 등지고 받아주는 순간 이선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한번 돌아서면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밀고 들어가는 과감함도 있습니다. 왼쪽의 맥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번갈아 점유하며 안으로 좁혀 슈팅 각을 만들거나 바깥으로 벌려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자연스럽게 세컨 존으로 내려와 1호 에그 분함 주변을 커버합니다. 1호 에그 분함은 더블 볼란치 라인의 핵심. 롱볼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몸을 붙여 1차 차단을 시도합니다. 공중볼 경합, 세컨볼 떨어지는 지점 예측, 박스 앞 1차 방어. 이 역할이 단단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에버튼은 깊게 내려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라인은 낮지만 박스 안과 그 주변은 단단합니다. 벌리 전술 포인트. 벌리는 3-4-3. 수비 시에는 500, 공격 전환에서는 빠르게 뒷공간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브로야는 체격과 스피드를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 등지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뒷공간 침투도 적극적입니다. 문제는 고립. 전개가 막히면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 그만큼 박스 안 존재감은 줄어듭니다. 에드워즈는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좋은 자원. 안쪽으로 파고들어 브로야에게 연결하거나 직접 슈팅까지 노립니다. 우고 축구는 활동량과 태클 강도는 좋지만 3-4-3 구조상 커버 범위가 넓어집니다.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그 순간 세컨 존 압박이 느슨해집니다. 벌리의 가장 큰 약점은 여기입니다. 라인을 올렸다가 패스 한번 끊기면 뒤로 폭기 속도가 늦고 세컨볼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 결과 2차, 3차 슈팅 허용 장면이 반복됩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화려한 난타전보다는 공중 경합과 세컨 존 싸움입니다. 에버튼은 굳이 라인을 올리지 않습니다. 5백에 가까운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1호 에그 분함이 1차 차단, 맥닐이 세컨 존 커버 2단계로 끊어냅니다. 벌리가 브로야에게 빠르게 넣어도 박스 안에서 여유 있는 각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을 따낸 순간 에버튼은 단순합니다. 좌우 전개. 맥닐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거나 안쪽으로 파고들며 첫 번째 역습 루트를 형성합니다. 바리는 전방에서 센터백을 계속 괴롭히며 라인 간격을 벌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벌리는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고 축구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세컨 존이 비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1호 에그 분함과 수비수들의 공중 경합, 그리고 떨어지는 리턴 볼. 벌리는 이 두 번째 상황 대처가 느린 편입니다. 최종 결론.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효율의 싸움입니다. 라인 관리, 공중 경합, 세컨 존 장악. 이 세 요소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팀은 에버튼입니다. 벌리는 브로야의 한 방이 통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전체적인 기대값은 에버튼 쪽이 더 단단합니다. 4경기 분석 리즈 유나이티드 vs 선더랜드. 리즈 유나이티드 전술 포인트. 리즈는 3-1-4-2. 후방 3인 빌드업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두껍게 쓰는 구조입니다. 이 팀의 핵심은 탈압박 이후 전환 속도입니다. 칼버트 루이는 박스 안에서 강력한 타깃, 하이볼 상황에서 제공권, 등지고 버티는 힘, 그리고 한 번의 마무리. 전형적인 박스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에론스는 압박의 출발점입니다.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고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수비 라인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슈타흐. 박스 투 박스 타입의 미드필더로 인터셉트 이후 전진 패스가 날카롭습니다. 세컨볼 경합, 위치 선정, 그리고 압박이 끝난 직후의 침투 타이밍. 이 세 요소가 리즈의 전환 축구를 완성합니다. 공이 슈타흐에게 들어가는 순간 한두 번의 터치 후 측면 윙백이나 이선으로 방향 전환, 혹은 칼버트 루인에게 다이렉트 패스. 상대가 라인을 한 번만 잘못 올려도 바로 응징하는 구조입니다. 선더랜드 전술 포인트. 선더랜드는 4-2-3-1 전진 압박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압박이 실패했을 때 리커버리 속도가 느립니다. 브로베이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가 모두 가능한 공격수. 아딕나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이 위협적입니다. 공격 자체는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집니다. 전진 압박이 한번 풀리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사이드 압박이 실패하면 풀백 폭기가 늦고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 순간 중앙은 미드필더 한두 명이 넓은 공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이 구간에서 원터치 패턴 플레이 한 번이면 박스 앞까지 쉽게 진입을 허용합니다. 전진 압박은 장점이지만 그 뒤 정리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반복되는 약점입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상성이 명확합니다. 선더랜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슈타흐가 공을 잡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전환됩니다. 압박 뒤 공간,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 간격. 그 틈으로 에론슨이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고 칼버트 루인이 박스 안에서 버텨줍니다. 여기에 슈타흐가 두 번째 줄에서 침투 타이밍을 맞추면 패턴 플레이 한 번에 완전히 열린 슈팅 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더랜드도 브로베이와 아딕나를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볼을 잃은 뒤 라인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게 오르내릴수록 리즈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리즈는 중원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 이 경기는 전진 압박 vs 전환 완성도. 압박이 성공하면 선더랜드 흐름, 압박이 한 번이라도 풀리면 리즈 흐름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전환 패턴이 정리된 팀은 리즈입니다. 칼버트 루인의 타깃 능력, 에론슨의 활동량, 슈타흐의 전진 패스와 침투. 이 조합은 라인을 높게 쓰는 팀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대값은 리즈 유나이티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습니다. 5경기 분석. 울버햄튼 vs 리버풀. 울버햄튼 전술 포인트. 울버햄튼은 3-5-2. 아로코다레와 암스트롱 투톱, 중원에는 안드레가 전개축입니다. 아로코다레는 박스 안타깃. 체격 타점 제공권은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연계에 깊게 관여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팀이 내려앉는 구간에서는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암스트롱은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측면으로 빠져 공간을 만들고 뒷공간 침투도 적극적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 선택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레는 후방과 전방을 잇는 연결고리,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며 윙백을 활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등지는 상황에서 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 300 체제에서 윙백이 전진하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립니다.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볼을 잇는 순간 상대 이선 침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국 울버햄튼은 전진 패스가 안전하게 들어가고 암스트롱의 침투까지 동시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전술 포인트. 리버풀은 4-2-3-1. 최전방 에키티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의 살라, 중원의 맥앨리스터. 이 삼각 구조가 핵심입니다. 에키티케는 단순 마무리형이 아닙니다.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전환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살라는 익숙한 패턴.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왼발 마무리.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으로 파고들며 킬패스를 찔러 넣는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맥앨리스터는 이 팀 전환의 시동 버튼입니다. 인터셉트 타이밍, 그리고 곧바로 전진 패스. 공을 따내는 순간 공격 모드로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패턴은 울버햄튼 300 구조에 치명적입니다. 300 중 한 명이 끌려 나오면 남은 두 명이 넓은 공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상성이 명확합니다. 울버햄튼이 점유를 가져가고 윙백을 올리는 순간 중원 뒤 공간과 300옆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리버풀은 이 지점을 노립니다. 맥앨리스터 인터셉트, 살라 전진 패스, 에키티케 침투. 이 패턴 한 번이면 박스 근처까지 단숨에 진입합니다. 울버햄튼이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히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공. 클리어 이후 다시 압박, 그리고 또 전환.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탈출 루트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튼이 승부를 걸 구간은 전반 초반 혹은 후반 시작 직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환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에서 리버풀이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종 결론.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버티기 vs 리버풀의 전환 완성도. 결국 승부는 리버풀이 몇 번의 역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상성 우위는 리버풀입니다. 전환 속도, 결정력, 공간 공략 방식. 이 세 가지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대값은 리버풀 쪽이 더 높습니다. 결국 축구는 확률 게임입니다. 하지만 확률은 이름값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전환이 빠른 팀, 세컨볼을 준비한 팀, 라인 간격이 무너지지 않는 팀. 오늘은 그 팀들 위주로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서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